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부동산에 큰 충격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저희 예상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을 놓고 보면 한편에 오래된 영화를 보는 것 같은데, 부동산 불패 신화. 그래요. 부동산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또한 강남 불패의 신화, 더 나아가서 아파트 불패 신화 등등의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해서 신화들이 있죠.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2006년도 5월 달에 2대1의 언론 기사인데요. 청와대 부동산 버블 7 폭탄 게임 더 못한다. 또한 200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서울은 12.1%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 6%에 비해 상승률이 2배 높았고요. 버블 7 지역은 무려 26%나 요 당시에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외 지역은 5%니까 버블 7 지역이 5배 이상이나 더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경실련에서는요, 발표한 땅값 통계가 이건 뭐 잘못됐다, 통계 자체의 통계 왜곡이다. 그러니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조차도 왜곡이 됐으니 온 나라가 부동산 투기 열풍에 빠졌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죠. 2006년도 그 당시에 경실련에서 통계의 왜곡이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2006년도하고 15년이 지난 2021년 지금 똑같이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들어서 아파트 가격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렇죠. 또한 경실련에서는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가 왜곡됐다라고 이렇게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에서는 4년 동안 주택가격이 17% 상승했다는데 경실련에서 보는 자료와 통계가 한다면 80% 넘게 상승했다는 거죠. 요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래요. 요 당시에 이렇게 버블 7부터 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요 당시에도 그 당시 정부는요, 버블 7 지역 세금 폭탄으로 응징하겠다. 그래요. 음마아파트 34평 공시가격 시세를 매기며 보유세 3배 늘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공공의 적으로 지목한 버블 7의 거품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보유세 가표 공시가격 올리는 초강수를 내놓을 방침이라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지금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종합부동산세, 또 재산세 이렇게 또 공시가격 올리고 재산세율 올리니까 세금 폭탄을 떨어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또한 쿠키뉴스에 의하면 청와대, 건교부 이어 재경부 부동산 거품을 경고. 거품의 저변에 머근가가 있다. 그래요. 청와대와 건설교통부가 강남, 목동, 분당, 용인 등을 버블 7으로 지목하여 부동산 거품에 대해 언급한 데 이어 재정경제부도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있다라는 거죠. 요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건교부, 건설교통부는 현재 국토교통부가 되고 재경부는 현재 기억재정부가 되겠죠. 아무튼 그 당시에도 연이어서 정부는 이제 부동산 거품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부동산 시장은 하염없이 계속 전국적으로 신고가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2008년도 이후 전국적인 아파트 가격 대폭락이 일어났죠. 물론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문제도 있었겠지만은 2008년도 되자마자 버블 7 지역에 이제 급속한 하락이 금융위기 발생 이전부터 이렇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지금 이 시기와 과거 2006년에서 2008년도 이 시기 부동산의 흐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저금리가 됐죠. 따라서 풍부한 유동성 자금으로 인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 얼마나 폭등했습니까? 정말 폭등을 했죠. 따라서 전 세계적인 학자들도 저금리와 전 세계적인 유동성 장세의 소멸로 인한 폭락을 주의하라고 경고들을 하고 있죠. 이러한 시국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지난날 만나서요, 금리 인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핵심만 알려드린다면
부동산과 주식가격이 너무 올랐다. 즉 자산시장의 거품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 그리고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빚내서 아파트를 사니, 빚내서 주식을 하고, 빚내서 코인에 투자를 하니 이건 난리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금리 인상을 요번 7월달, 8월달, 10월달, 11월달 중으로 기준금리를 0.25 정도 올리고 내년 초에도 0.25 정도를 올릴 것을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실질적으로 올해 한 번, 내년 초에 한 번 올리게 되면 0.50이 올라가는데 실질적인 대출금리는 한 0.75에서 0.89 정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내년도 하반기에 또 한 번 금리가 인상되면 거의 실질금리가, 대출금리가 1% 이상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또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사람 입장에서 또한 연끌이나 비투를 한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 대출금리 인상 좀 심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부동산 시장에 시그널을 준다라고 봐야 되겠죠. 저금리 시대의 종말과 풍부한 유동성 시장의 종말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요, 갭 투자나 연끌이나 비투 조심하라는 말이겠죠. 여기에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긴축 재정을 핀다면 그 결과는 말 하나 많았죠 여기에다가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 3년 뒤에는 집값 하락을 대비하라라는 그런 경고도 했죠. 딱 2, 3년 뒤에요, 딱. 이는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과 유동성 장세의 소멸, 따라서 자산 가격에 대한 재조정되는 시기가 반드시 도래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는 거죠. 따라서 조심하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점에서는요, 2021년도 금리 인상이 되고, 2022년도에도 금리 인상이 되고, 2023년에는 주택 공급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시기가 도래가 된다면요, 즉 주택 공급이 지난 그동안의 주택 공급 발표입니다. 핵심적인 거예요. 2018년 8월 27일 상기 신도시 수도권 30만호 공급이 발표가 됐죠. 그리고 2020년 8월 4일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 도입됐고요. 2020년 8월 14일 서울 36만호 수도권 무려 127만호로 짓겠다 발표했고요. 2021년 2월 4일 3080 플러스 대도시권 획기적 주택 공급 다 발표한 내용들이죠. 등등해서 이거 다 뭉쳐보면 전국적으로요, 무려 200만 호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수도권만 중점적으로 본다면 180만 호나 지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계획은 계획일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어마어마한 공급 계획이 있다는 거 사실이고요. 지금 상계 신도시 사전 청약이 곧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앞으로 이러한 계획이 서서히, 주택 공급 계획이 서서히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2023년부터 주택 공급이 서서히 입주가 된다면, 그렇죠, 그러한 시기 2023년에는 부동산 시장에 대충격이 오지 않을까요? 물론 이 시기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 이제부터는요, 조심하셔야 될 시기가 도래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죠. 2006년도에서 정부기관에서 경고를 했죠. 그리고 그러한 경고가 딱 2년 뒤에 부동산 가격의 폭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2021년 노형욱 국토부 장관 이제 조심하라고 그러죠. 또 한국은행 총재도 그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조심해야 될 시기가 도래됐다고 합니다. 그러한 시기 2021년에서 2년이 지나면 2023년이 되지 않을까요? 따라서 2023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